비하인드 히스토리. 암기 위주의 어려운 역사는 NO. 재밌게 들으면서 알아가는 역사는 YES. 평소 알고 있던 역사 속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시간. 비하인드 히스토리. 오늘도 떠나는 역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적자 생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만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로 진화론 분야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다윈에 의해 발표된 진화론은 사회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하인드 히스토리는 다윈과 진화론에 관한 숨겨진 일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858년 6월 18일 찰스 다윈의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됩니다. 그 안에는 생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쓴 논문 한 편이 있었는데요. 다윈은 이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자신의 자연선택 진화론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13일 후인 7월 1일에 영국 런던에서는 린넨학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다윈은 자신의 논문과 월리스의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화론의 개념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유로 그의 논문을 우선하여 발표하죠. 그리고 1년 뒤 다윈은 발표한 두 논문을 정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후 다윈은 자연선택 진화론의 최초 재창자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죠. 다윈이 진화론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진화론 하면 다윈, 다윈 하면 진화론. 거의 공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자연스레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의 연구 결론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알프레드 월리스의 논문은 단 3일 만에 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리스는 그의 논문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알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다윈과 진화론에 관한 비하인드 히스토리 들어볼게요. 월리스는 당시 생물 표본을 만들어서 팔던 프리랜서 생물학자였습니다. 새로운 생물을 채집하던 중 그는 생물들이 서로 다른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은 변화하고 이 변화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바로 적자생존의 개념을 처음으로 떠올려낸 거죠. 그는 이런 생각을 담아 논문을 쓴 후 학회가 아닌 당시 유명한 생물학자였던 다윈에게 이를 보냅니다.
자신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아마추어였기에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사실 앞서 들은 다윈이 그의 논문을 밝고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월리스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일화는 과학계의 미담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윈이 먼저 진화론의 개념을 생각한 것일까요? 다윈이 월리스의 논문을 보기 전에 자신도 진화론을 먼저 생각했다는 근거는 6월 8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적자생존의 개념을 발견했다고 적어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논문을 받은 18일 이전에 이 편지를 썼기에 자신도 이 이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의 우편체계에 따르면 월리스와 다윈의 거리상 월리스의 편지는 2달이면 충분하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윈은 그것을 3달이 넘게 걸려 받았다고 말하죠. 또 영국의 편지 봉투에는 언제 배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는데요. 다윈은 평생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을 거의 완벽하게 정리했는데 월리스와 주고받은 편지의 봉투만이 사라졌다고 하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다윈. 후에 그의 종의기원은 다윈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짜집게 했다는 논란이 나오는데요. 그가 과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의 명성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마칩니다. 이 시간 기술 권혜리,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Cartas mágicas, vai ganhar muito dinheiro. Viva a festa! Viva as cartas!